먼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신 장세진 교수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오늘이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일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아마 학견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스승의 날에 가장 가까운 금요일 날 두 번째 주 금요일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전통을 3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30년을 민간경제연구소로서 버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학현 변형훈 선생님께서 작년 이맘때 아니 그보다 더 뒤까지 10월까지만 해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 나는 25주년도 서양 기준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동양 기준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말 이 날을 엄청 많이 기다리셨어요. 30년을.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그걸 다 기다리지 못하시고 작년 연말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하여간 갑자기 그야말로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는 간단한 뭐 때문에 뭐 그것이 연화 기능을 재활해야 된다. 그다음에 슈퍼박테리아가 걸렸다 뭐 하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잠시 죄송하지만 자리에서 조금 일어나셔서 30초간 선생님을 추모하는 묵념을 좀 드릴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30초간 뭐 눈은 감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약 고개를 20-30도 숙여서 묵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예, 묵념 바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저는 그 창립 30주년을 모하기 위해서 좌담회를 얼마 전에 가졌습니다. 사실은 우리 연구소가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매월 한두 차례 원래 토론회 간담회를 갖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했습니다만 1년에 한두 차례 공개 심포지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인 이슈를 갖다가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실증적인 연구와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해왔다라고 스스로 자평하면서도 뭐를 제일 문제로 삼았느냐면 우리가 말하자면 회원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자책과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은 박보경 박사가 아까 특별 보고서로서 말씀을 요약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그래도 그때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시의적절한 것을 이슈로 삼아서 선도적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경제민주화라든지 재벌개혁이라든지 금융실명제라든지 또는 뭐 공직자 부패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는 최근에는 외환위기 빼놓을 수 없죠. 그때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든지 세계화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든지 최근에는 사실은 경제적인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적어도 나름대로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평상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냉철한 머리, 따뜻한 가슴, 그걸 나름대로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가면서 외부에는 제시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관계에서 우리가 30년을 버텨오는 과정에서 여러 내외 여러분들의 지원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게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재정적으로 우리를 지원해 준 데 대해서 동판을 만들어서 띄울 수 있어요? 지금 띄워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저걸 내려야 되는군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저 동판을 제작했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대단한 거는 아닙니다. 저렇게 해서 우리 연구소에 기여하신 분들을 저렇게 좀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너무 짧네요. 그렇게 하고 또 한 번 더 그냥 합시다. 됐습니다. 한 번 더 놓쳤어요. 김경희, 김동영, 박주탁 회장, 성기학 회장, 양현섭 있네요. 이종기 회장, 이종태 회장, 정몽준, 최현만, 홍영철, 홍용찬. 그다음에 제가 읽어드리면 저기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 대림 수암장학문화재단,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저렇게 하여간 좀 감사를 표현하는 글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실 외부에서 이렇게 지원만 받아서 하던 것을 해서 회원들이 오늘의 모임만은 우리 회원들이 스스로 회비를 충당해보자 해가지고 사실은 자체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3천만 원을 목표로 해서 모금을 했는데 지금 79명 5,330만 원 목표를 훌쩍 뛰어넘어서 모금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까 좋습니다. 이종기 회장님, 그러네요.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김경희 사장님, 잠깐만 일어나. 사모님도 오셨어요. 홍영찬, 사장님, 사모님, 아드님도 죄송하지만 같이 좀 일어나 주시면, 전부 박수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오늘은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서 한끼나마 대접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이근 수상자도 또 그전에도 김영무 박사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30년, 우리는 앞으로 또 30년을 내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60년 회갑을 맞고 싶은데 그건 우리가 30년 미래를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주제넘게 30년을 얘기하지 않고 3년 정도씩 작은 보폭으로나마 미래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조금씩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학현 변영윤 선생님께서 같이 등산을 해보면 선생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이 선생님은 결코 걸음을 크게 뛰지 않으시더라고요. 작은 걸음으로 종종 이렇게 걸으시면서 한국의 높은 산 빼놓지 않고 다 다니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회원들이 조금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3년씩 한 10번만 하면 30년도 또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감히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서도 우리 연구소의 진행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때로는 엄중한 꾸지람으로 비판해 주시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 따뜻한 격려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내빈 축사에 앞서서 잠시 저희 연구소 실무진이 좀 제작을 해본 서울사회경제연구소 30년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한번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 몽고 등 해외 행사에 연구소 여러분과 선생님 모시고 다녀왔죠. 저는 1991년 여름에 선생님과 단 3분 제자가 약 보름 여정으로 다녀왔던 중국 그리고 구소련의 방문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강철규 선배와 이근식 교수 그리고 제가 수행했는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우리나라 1950년대와 비슷해 보였는데 그 뒤 많이 변했죠. 소련은 옐친이 대통령이 된 직후였는데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했습니다. 물자 부족이 극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30달러 정도 환전하는데 1루블짜리로밖에 환전이 안 돼 부피가 엄청났어요. 그 돈을 배낭에 넣고 백화점에 갔죠. 매장이 거의 텅 비었더라고요. 문연 상점에서도 살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중국과 달리 음식점도 아주 형편없었어요. 젊은 저희도 불편한데 선생님은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선생님과의 보름 여행은 경제정책, 특히 경제제도와 체제의 중요성을 미국에서 10년간 살면서 느낀 것보다 더 실감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실 경제와 사회에서 체제와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국가 흥망과 민생의 결정적 열쇠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울 수 있었죠. 물론 선생님은 더 큰 것을 깨달으셨겠죠. 선생님의 이 경험이 1년 반 뒤에 1993년에 서울사회경제연구소를 창립하는데 중요한 정신적 에너지가 되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선생님의 은덕을 기리며 서경련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변형윤 선생님이 지난 연말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애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변 선생님과 과거에 제가 겪었던 몇 가지 추억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3, 4학년 때쯤이었는데 서울상대 도서관이 낡은 건물이죠. 거기 2층에 한쪽 방을 열람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난로를 놓고 학생들 보고 공부를 하라 그랬는데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상대 근처에 하숙을 했기 때문에 열람실을 가끔 이용을 했는데요. 어느 날 밤에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저 혼자 있었습니다. 갑자기 변형윤 학장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과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불편한 건 없느냐 이렇게 자상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제가 4학년 때 서울상대 뒤편에 창고가 있었고 거기 낡은 탁구대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모여서 탁구를 많이 쳤습니다. 점점 인기가 높아져서 탁구 종목이 가을 체육대회 새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탁구에 출전했는데 제가 복식에 나가서 뜻밖의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형윤 학장님한테서 상을 받았는데 두 상이 노란색 와이셔츠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으면 노란 셔츠의 사나이가 되는데 당시 흰 와이셔츠밖에 못 봤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입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줘버렸습니다. 그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대학원 때입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마치고 나니까 변 선생님이 하루는 그 참고문헌에 나오는 책을 다 가지고 학교로 오너라 해서 무슨 영문인가 해서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에 참고문헌에 몇 페이지 무슨 책 몇 페이지 그걸 다 펴보라 해서 정말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학문적으로 철저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몇 가지 생각나고요. 평생 지사적인 자세를 유지했던 그런 경제학자로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평생 잊지 못할 스승입니다. 명복을 빌겠습니다. 한겨레 선임기자 곽정수입니다. 여기는 한겨레 신문 본사 입구입니다. 선생님은 경제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만 한국 사회 민주화에도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한국 사회 민주화 산물인 한겨레 창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신 게 대표적입니다. 저는 한겨레 창간 첫 해에 입사해서 36년간 기자로서 일했습니다. 학현 선생님이 한겨레 창간에 큰 언덕이 되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한겨레와 함께할 행운도 없었을 것입니다. 2000년대 중반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들어갈 때 학현 선생님과 정운찬 선생님의 추천을 부탁드렸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학현 선생님을 찾아뵈었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두 번이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학현 학술상 확대 개편에 한겨레도 힘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한겨레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제 개인으로서도 큰 영광입니다. 학현 학술상 확대 개편 이후 첫 시상식에 선생님이 함께하지 못해 못내 아쉽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에 한겨레와 저도 힘을 계속 보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30주년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돌아가신 변영민 선생님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84년 3학년 때 선생님이 복학한 후 선생님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 따뜻한 가슴과 냉정한 이성, 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현상을 보는 마음가짐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경제학은 또한 실천의 학문이고 현장의 학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경제 현상에 대해서 경제 원리에서 판단하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과 사람들의 삶에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지 생각하는 실천의 학문입니다. 그 뜻을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에 뛰어들어서도 선생님의 그 말씀을 항상 머리에 새기면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할 때 선생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를 되새겨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경제,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경제, 이런 것들이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지향해온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후학들이 선생님의 그런 뜻을 받들어 다시 한번 더 클 수 있는 연구소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 원승현 교수입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립 30주년의 즈음에서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를 설립하고 중심이 되어 오신 변영인 교수님께서 작년 말 착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서울사회연구소가 본인 때뿐 아니라 그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모든 구성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 있지만 세대도 다르고 그다음 생각도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같이 활동한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에 대한 인식은 유사하고 뿌리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모든 구성원이 포용성을 갖고 상호 이해 존중하면서 미래의 방향을 모색한다면 선생님이 유지를 받들어서 앞으로도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강철규 이사장님을 비롯한 선배님들을
최대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사회 경제연구소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빛내주기 위해서 네 분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충영 중앙대 석좌 교수님이, 두 번째로 국무총리와 서울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정원찬 교수님이, 세 번째로 최우성 한겨레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셨던 허성관 교수님이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안충영 교수님 부탁합니다. 이것으로 이와 같이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축사를 하게 돼서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학현 선생님하고 사제지간의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사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강철규 이사장님이 ROTC 5기로 육군 중위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는 ROTC 1기였지만 육군 소위로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중위가 소위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뭐 꼼짝없이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상명하복 그런 원리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행사 진행을 전체 보면서 우리 강철규 이사장 정말 노고가 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축하 또 드립니다. 학현 학술상을 수상하신 이근 교수께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하나 보태면은 아까 그 수상 때 말씀하셨던 롱 사이클 테크놀로지, 숏 사이클 테크놀로지, 그거 제가 지금 루틀리제 쓰는 책에 그 대목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그 코피션트에 다시 아마 올라가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커브를 그리지 않을까. 우리 이것은 정말 훌륭한 그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세 번째로 지금 나오는 작품이니까 다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변행윤 우리 학현 선생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학회 활동을 통해서 인연이 있습니다. 74년도에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에 와서 제가 계량경제학을 담당을 했는데, 한 3년 뒤에 하버드 대학에서는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거기에 제 논문이 하나 등재가 됐습니다. 주저자로 됐는데 이걸 제가 선생님한테 보내드렸어요. 당시에 우리 학회 원로 선생님들한테 몇 번 보냈는데 그걸 보시고 선생님께서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왔어요. 정말 축하한다 이러면서 한국계량경제학회 창립을 하는데 반드시 안 교수 좀 나와야 되겠어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날 가서 초대 회장님으로 변행윤 선생님을 추천하는데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초대 회장을 하시고 제가 3대 회장을 보게 되는데, 제가 3대 회장을 볼 때 이 한국 계량경제학회가 Far Eastern Economic Society 미팅을 유치하게 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200여 명의 석학 교수들이 한국에 왔어요. 케네스 에로, 그 다음에 레오니드 허위치, 그리고 또 레리 서머스, 그 다음에 조세 스티글레츠, 뭐 이런 등등 아주 당대요 노벨상을 이미 그 당시에 케네스 교수는 수상을 하셨고 오셨는데, 일본의 그 예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오는 분들한테 적어도 비행기는 비즈니스 클래스로 당연히 공여를 해야 되고 뭐 특별 대우를 해야 된다, 이런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일본의 전통을 우리는 그대로 적어도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5억의 돈을 모금을 하는데 이승윤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단독으로 제가 아무튼 교섭을 해서 그 금액을 받아서 세계 계룡경제학회 극동대회를 서울대학에서 아주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선생님께서 한국경제발전학회를 새로 창립을 하는데 저에게 연락해서 4대 회장으로 이렇게 저를 또 추천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일을 보게 됐고요. 그 뒤에 중앙일보에 당시 이제 김대중 정권이 출범하고 그러는데 학현학파 이렇게 해서 쭉 몇 명단이 나오는데 보니까 전천한 한은 총재, 그다음 갑자기 거기 저 이름이 또 두 번째 나와 있고, 그리고 강철규 교수님, 김태동 교수님 쭉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이런 그런 또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교토대학에서 1년간 개근 교수를 끝내고 돌아와서 이제 일본의 유명한 학술서적 출판사인 이나오나미 출판사에 현대 동아시아 경제론, 겐다 히가시아자 게이자론을 출간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건 말이야 반드시 출판 기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대한상공회에서 그나마 한 400여 명이 오시고 선생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아주 굉장히 참 분이 넘치는 그런 축사를 해주고 그러셨습니다. 그 뒤에 저는 뭐 동반성장위원회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그 이전에 외국인 투자 옴부드만 시절에 시간에 날 때마다 선생님 뵙고 그런데 정말 제가 옆에서 보고 느꼈던 학현 선생님의 그 풍모는 대한민국에 이와 같이 초지일관해서 기존 제도에 대해서 항상 엔티테제를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하는 대쪽 같은 그런 선비가 대한민국 근세사에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봤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학현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같은 사표로서의 족적을 남기셨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감탄에 맞지 않았던 것은 30년 전에 벌써 이걸 제도화를 해가지고 서울사회경제연구소를 정립을 했다. 아까 이제 사단법인 장세진 교수님이 이제 보고를 하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그 뒤에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절 보고 하는 말씀이 나는 이제 이사장으로 퇴임을 했으니까 요거는 내 명예 이사장 자리고 새로 오신 신임 이사장 자리가 아주 여기 아주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공과 사를 구분하고 승계 질서에도 철저한가, 그리고 하나의 학문적인 분과로 이와 같이 선생님의 평소의 이 지론을 살려가는 이러한 그 사표적인 노력,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그 훈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궁 그 서울경제사회연구소에서 보면은 퇴근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정말 그 불편한 노구에도 집행유를 짓고 경복궁역까지 그냥 어려운 걸음을 걸어가시고 지하철 타고 잠원동 아파트로 이렇게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과학을 사랑하시던 그 모습 정말 눈에 너무나 저는 선하게 들려옵니다. 선생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오늘 이 광경을 보시고 굉장히 흡족해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구나 부임 강철규 이사장님을 이와 같이 점직을 하시고 훌륭한 전통으로 이어가도록, 사실은 오늘 이러한 모임도 순전히 학회 회원들의 회비로 이렇게 운영되는 이런 정신도 바로 학현 정신의 일부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그와 같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학회로 무궁한 발전을 하기를 기원하여 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현 정신 속에서 계속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간에 마이크 문제로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 총리이시자 총장이시자 총재이신 정운찬 교수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정운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변영윤 선생님의 명복을 빌고 동시에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보고 축사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땐 뭐 아무 생각 없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만 쓰려니까 잘 안 써지대요. 그래서 메모 하나 해온 게 있는데 그것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충영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처음 변 선생님을 뵙고 또 최근까지 배웠습니다만 정말로 엄격한 분이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안 선생님은 좋은 말씀으로 선비, 확실한 선비라고 그러셨지만 저는 그냥 보통 말로 참으로 엄격하시다. 학생한테도 엄격하고 정부한테도 엄격하고 또 당신한테도 엄격하신 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클래스에 학생들이 1, 2분만 늦게 들어와도 그 이북말로 나가라고, 또 어떤 때는 학생들이 좀 재미없었는지 다른 약속이 있었는지 조금만 일찍 나가는 걸 보시고는 학생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아주 정말로 새롭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하셨는데 항상 비판 정신을 키우라고 그러시면서 정부가 잘하는 거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못하는 거 있으면 꼭 비판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1960년대에 경제 성장률이 뭐 7%다 8%다 할 때 저희들한테 조선일보에 났다고 다 맞는 거 아니야. 또 7.2라고 뭐 별거 아니야. 그래서 활자의 마술에 속지 마라. 숫자의 마술에도 속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원한 야인이셨죠. 그래서 80년대 초에 서울이 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민주주의를 부르짖다가 휴직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저도 변 선생님이 교수 설명하라고 그러셔서 뭐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학과의 최명 교수 말씀에 따르면은 그 설명 명단에서 제 이름을 구두로 막 밟아서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얘는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 거야. 그래서 저 그때 만약에 구두로 안 밟으셨으면 저는 휴직당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또 고맙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엄격하시지만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거 다 기억하시죠? 여기 뭐 여러 학교 출신들이 있으십니다만 특히 서울상대 과불문하고 서울상대 나왔으면 무조건 좋은 사람, 그리고 또 실례지만 경기 나왔으면 다 좋은 사람 이렇게 하셨어요. 하루는 1960년대 후반에 저 김승진 교수하고 같이 선생님을 만났는데 할 말이 없어서 선생님 이번에 경북고등학교가 또 우승했네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봐 박정희가 그렇게 돈 냈는데 아직도 우승 못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변영윤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나 하여간 후배 사랑을 정말 많이 베푸셨습니다. 제가 변 선생님을 처음 뵌 거는 3학년 때입니다. 3학년 때 갑자기 저 교무과인가 그래서 그 광고가 붙어갖고 저 경제과 3학년 정군 변영윤 선생님 방으로 가라. 갔더니 변 선생님이 당신이 곧 에카페라는 거 있었죠. 국제경제기구에 에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ECAFE. 당신이 에카페에 가서 강연을 해야 되겠는데 한글로 강의록을 써놨는데 이거 좀 영어로 번역하지.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 돼. 라고서는 그때 에카페에서 하실 강의록을 저 영어로 번역해 드린 게 첫 번째 학생 변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경제 논집 서울대 경제연구소에서 경제 논집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경제 예카페 갔다 오신 다음에 저보고 경제 논집 아르바이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60년대 후반에 나온 경제 논집 논문은 제가 거의 다 교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뭘 하나 배웠냐면은 누구 그리든지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면은 오자가 다 보여요. 물론 제 거는 자기 거는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제 거는 안 보이지만 남의 거는 저 글 써온 거 보고 대각선으로 보이면 대각선으로 보면 잘 보였던 것이 이 변영윤 선생님의 덕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학문적인 공헌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1955년부터 서울상대 교수하셨는데 그 4.19 후에 4.19 때죠. 4월 25일 교수 시위단에 참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승만 박사가 하야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변화가 있은 다음에 서울상대 혁명의 주역입니다. 변 선생님이 1950년대에 이른바 어용 교수들, 이건 뭐 구체적인 기관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이상하게 동경상대 출신이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은 히토츠바시된 동경상대 출신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대체로 자유당 정권에 좀 어용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는지 혼자 하신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변영윤 선생님이 앞서서 그 어용 교수들을 몰아내고 서울상대 혁명을 해서 전국에 있는 좋은 교수들 많이 모셔왔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변영윤, 민병구, 박희범, 또 이현재 이런 선생님들을 외부에서 모셔서 서울상대 패컬티를 아주 강화해갖고 그 체제가 종합화하던 1975년까지 간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문적 공헌이라고 하는 건 뭐 경제통계학, 계량경제학, 산업연관론 등등 많이 소개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1950년대, 60년대에 그 계량경제학, 경제통계학의 수준은 지금 팬시한 거 공부한 분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좀 구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아주 첨단적인 것이었는데 수리적인 방법, 계량적인 방법은 거의 없다시피 한 서울상대, 더 넓게는 한국의 수리적인 방법, 계량적인 방법을 도입하신 분이고 다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쓰신 게 아니라 쓰시기도 하고 또 저희 강의할 때는 주로 로렌스 클라인 책을 교재로 삼아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텍스트북 오브 이코노메트릭스도 있고 인트로덕션 투 이코노메트릭스도 있고 이런 책으로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여기 연구소에 와서가 아니라 이건 제가 써왔습니다. 가장 큰 일은 변변한 학파가 없는 한국 경제학계에 자타가 공인하는 학현 학파를 형성하고 사회경제연구소까지 만들어서 한국의 경제학 발전, 특히 구미식 자유주의로부터 자유롭고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한국의 경제학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그 변 선생님하고 같이 공헌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제가 변 선생님의 그 좋은 점을 담고 싶어서 마음속으로는 많이 노력했었는데 뭐 하나도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 제가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한 거는 휴직 당하셨을 때 선생님 모시고 등산은 여러 번 갔었습니다. 특히 안병직, 정기준 두 선생님하고 또 조순 선생님하고 넷이서 많이 등산을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은 어떻게 하지만 어른들은 또 나이 비슷하면 서로 조금 꺼끌꺼끌한 분들도 계신데 그 휴직하시기 전까지는 아마 변 선생님하고 조 선생님하고 조금 꺼끌꺼끌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이후로는 굉장히 가까우신 것은 휴직 당한 다음에 여러분 조 선생님하고 두 분이 등산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 취임하셔서 바쁘실 텐데도 이 자리에 나와주신 최우성 한겨레 사장님을 좀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신문사 대표이사 최우성입니다. 취임한 지 갓 2달이 되지 않은 신참입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알고 있던 선후배 동료 지인들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굉장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약간 겸연쩍습니다. 우선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30년 동안 이루신 성과와 노력에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표합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남다른 애착이 있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선후배 동료 연구자들이 여전히 그 실천적 연구자로서의 정열적인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니와 아까도 몇몇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한겨레 신문사와 마찬가지로 은사이신 변영훈 선생님의 어떤 족적이 오롯이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공동 운명체 같은 곳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까 저희 회사 선배이신 곽정수 기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지금 한겨레 신문사의 선생님이 남기신 족적이라고 하는 건 대단합니다. 한국 사회 민주화운동 열기가 가장 절정에 달했던 87년 10월에 선생님께서 원로 24분이서 새로운 신문을 열망하고 지지하는 첫 성명을 내주셨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앞장서 주셨고, 그해 이제 12월에는 한겨레 신문사 창간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셔서, 지금도 창간 발기인 대회 때 선생님이 축사를 하시는 사진이 민주화 운동 기록관에 아주 고이 보관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6년인가까지는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을 계속 맡으셨는데요. 그때 아마 재단 이사회 때문에 간혹 한겨레 신문사 사옥을 방문하셨는데 우연히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적도 몇 번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특유의 목소리로 최구나 잘 지내냐 그러면서 한겨레가 잘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선후배 분들이나 동료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91년도에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이제 선생님께서 주례를 서 주셨는데요. 지난해 말에 이제 선생님 부고를 접한 뒤에 제 아내가 주례사 중에 한 도막이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냐 그랬더니 시장을 자주 다녀라. 아마도 모름지기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현실이나 현장을 절대로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마 뜻으로 던져주신 가르침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저는 비록 이제 학계나 연구자의 길을 더 이상 걷지 않고 언론의 길에 이제 접어들었지만 주로 그러면서 이제 경제 분야 기자를 일을 해왔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을 역시 언론을 통해서도 좀 더 이렇게 구체화할 수 있도록 계속 애를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30년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15일이 저희 한겨레 신문사 창간 35주년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경제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한겨레 신문사가 앞으로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가시는 길에 계속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이 부족하겠지만 어떤 선생님의 가르침 그리고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어떤 실천적인 문제의식을 조금 더 한국 사회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한겨레 신문사 임직원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족하겠지만 한겨레 신문사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예, 사실 허 교수님 제일 마지막에 모셔서 죄송합니다만 허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 연구소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연구소 소모임을 계속 지원해서 사실은 올해도 이사장님을 그만뒀는데도 계속 지원을 받도록 돼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잠깐 좀 축사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 교수님.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화성과입니다. 작년 7월까지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가 돼서 물러났고, 그래서 오늘 뭐 저보고 여기 와서 한 말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사장 하면서 제가 했던 사업 중에 소규모 학술 모임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 학문 각 분야마다 소규모 이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럴 때 돈 조금씩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런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학문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그 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여기도 뭐 지원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또 사실 중간에 언제 한번 장세진 교수 우연히 또 걱정을 하길래 또 그 이사장을 맡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 좀 지원할게요. 라고 제가 먼저 자청해서 지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그 이 연구소가 우리 경제의 그 격동기 구비마다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사람도 제공하고 나아가서 평가도 하고 그래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 연구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쌓여서 30주년 창립 기념을 맞이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금방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아니, 역사 얘기도 좀 해주시죠. 아니, 그렇게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그 맞닥뜨리는 것 중에 아주 그 복된 일, 축복받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아주 축복받은 거고요. 또 스승의 입장에서는 좋은 제자를 만나는 것이 이것도 아주 축복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공장님께서 일찍이 천하의 영재를 모아서 가르치니 뭐 즐겁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그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그 배우고 그 인격을 배우고 학덕을 그 길러서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정말 그 축복받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 축복받으신 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변형희 선생님하고 사제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이래저래 그 뭐 기회들이 있어갖고 또 변 선생님 제자분들을 제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상하게 많이 알게 됐어요. 와서 보니까 전부 다 계시네요, 여러분요. 아는 분이 참 많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제 제자분들도 뭐 좀 시체말로 옛날 말로 하면은 연세들이 드셔가지고 거의 노화 순청의 경제에 들어가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동안 참 배우고 갈고 닦은 거 많이 발휘도 했지만은 또 그동안 또 다 갈고 닦은 거 또 후학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젊은 분들은 젊은 분들대로 또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나라에 참 빛이 되고 세계의 빛이 되고 또 지구의 빛이 되기를 거듭 간곡히 기대하면서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부탁합니다. 예. 좀 드셨어요? 그래요? 아, 저쪽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진짜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이사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예,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계신데 기념사라고 그래서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네 기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축사를 해주신 안충영 교수님, 정운찬 총장님, 최우성 사장님, 허성관 장관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충영 선배는 뭐 아까 말씀했지만 옛날부터 제가 잘 모시고 다녔습니다. 저 일본으로 미국으로 변생님과 같이 이렇게 출장도 간 일이 있고 중남미도 같이 갔는데 특히 재밌는 것은 이과수 폭포에서 하루 잤는데 아침에 골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가자고 가봤더니 아무도 치는 사람이 없어요. 안충영 교수하고 저하고 둘이 갔는데 골프채도 없지. 거기서 빌려가지고 완전히 대통령 골프를 이과수에서 한번 같이 친 일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허성관 장관께서는 뭐 한국은행에도 같이 있었지만은 미국에 공부할 때 버펄로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길 갔더니 이과수 못지않은 나야가라 폭포를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여러 번 같이 가서 구경을 하고 잘 대접을 받고 온 일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모두 감사합니다. 예,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연구소가 이제 청담동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로 꼭 30년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창립자 변영윤 선생님이 꼭 참석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난번 자꾸 하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경제 연구소로서 자리를 튼튼히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계나 언론계에서는 우리 연구소가 한국 경제학의 큰 흐름에서 한 축을 맡아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연구소가 안정적인 성장을 중시하면서도 공정한 분배를 강조하는 연구활동을 꾸준히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500편에 가까운 원래 모임 논문, 40여 권에 넘게 발간된 연구 총서, 3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은 심포지움, 그리고 최근에는 시대 이슈를 분석하고 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와 정책 시리즈를 발행하는 등 그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소의 30년은 그야말로 공들여 쌓아 올린 단단한 탑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연구소는 필운동에 아담한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지속 가능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민간 연구소가 이렇게 30년이나 유의미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발히 해온 전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성과는 회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참여 덕분이고 연구소 운영에 윤활을 더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서 이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학현 변영윤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 선생님을 빼놓고는 우리 서울사회경제연구소를 얘기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연구소에 오늘 가능케 한 힘이 바로 학현 선생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연구소는 학현 선생님이 늘 강조하신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경제학,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학을 추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30년 아니면 뭐 60년, 100년 다 선생님의 뜻을 이어 인간을 먼저 생각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 분투하겠습니다. 생명으로서 평등하게 태어난 또 자유로운 개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 지속 가능하면서도 혁신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소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회원 구성이 강하고 오래가기 마련입니다. 젊은 경제학자, 다채로운 경험을 가진 경제학자들의 참여가 활발한 연구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연구소 재정의 안정성도 높여가야 합니다.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가치 높은 성과를 양산하고 사회의 관심이 높아질 때 재정 문제의 부담은 저절로 줄어들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30년을 지향하면서 나아가는 김에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은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오늘은 모두 우리 모두의 성공을 자축하도록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공로자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공로패는 이사장님이 전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공로상 오늘 드리겠는데 여기 있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께서는 창립이사로서 연구소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실제 이사를 오래 하셨어요. 보니까 93년에서 2005년까지 초창기부터 이사를 해주셨고, 허성관 장관님은 연구소 정례 모임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셨고, 이종규 회장님은 현재도 연구소 이사로서 헌신하고 주시고 있고 어려울 때마다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홍용찬 회장님, 사실은 저하고 동기생입니다만은 일찍 돌아가셔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연구소 이사를 계속 맡으셨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연구소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셨던 분입니다. 이 자리에는 홍용찬 회장님 사모이신 우송해원 박순현 회장님, 또 아드님 홍준표 회장님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네 분한테 공로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은 나와 주시면 한 분씩 할까요? 한 분씩. 먼저 그러면 그다음에 그냥 보여주시죠. 아니. 박수라도. 다음으로 허성관 장관님.
예, 그러면 이종계 회장님 잠깐.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박순영 회장님하고 홍준표 회장. 예, 그렇지. 같이 나오시죠, 아드님도. 이 자리 나오시지는 못했지만은 김동영, 이종태, 박주탁, 성기학, 이동걸 회장님, 그리고 정기중 교수님 등의 큰 공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공로패는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예, 이어서 고문 추대가 있겠습니다. 고문으로 추대되실 분은 건광식, 안병직, 정기준, 이경희, 정운창 교수님, 그리고 이종태, 박주탁, 김인기 회장님입니다. 이분들을 대표해서 건광식 교수님이 고문 위촉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광식 교수님 나오십시오. 아, 오늘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수행권서 좀 받으셔야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아, 예. 이사장님 이러시. 예. 이제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예정된 행사는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워낙 많아서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촬영해야 될지 잘 아이디어가 안 뜨는데 일단